내 인생은 마치 잘 짜인 각본 같았다. 유서 깊은 재벌가, 정확히는 중견 기업가이지만 언론은 늘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에 장남으로 태어나 명문대에 들어가 경영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가업을 물려받아 가문의 영광을 잇는 것. 숨 막히도록 예측 가능한 미래였고 나는 그 길을 한치의 의심 없이 따랐다. 어릴 때부터 김씨 가문의 대저택은 넓고 화려했지만 온기는 없었다. 감정 표현은 사치였고 모든 대화는 사업, 학업 성적 혹은 체면치레에 관한 것이었다. 아버지 김태우는 늘 권위적이었고 조부 김성철 회장님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어머니 최윤희 여사는 그 둘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순응하는 듯 보였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이 원하는 아들, 손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친구는 사치였다. 아니 어쩌면 만드는 방법을 몰랐을지도 모른다. 늘 혼자였고 공부에만 매달렸다. 그렇게 들어간 명문대 경영학과에서 나는 여전히 외톨이였다. 모두들 화려한 인맥을 자랑했고 미래의 사업 파트너를 찾기에 혈안이었다. 나는 그 속에서 이방인처럼 겉돌았다. 그때 박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나에게 있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매사에 열정적이었고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강의실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 그녀는 나를 발견했다. 늘 구석에 앉아 책만 파던 나를, 그리고 결심한 듯 내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서연은 끈기 있게 내게 말을 걸었고 함께 스터디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정말 똑똑했고 사업에 대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넘쳐났다.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그녀의 꿈은 당시로서는 생소하고 불확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나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미래를 꿈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고 나는 그녀 없이는 더 이상 숨쉬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졸업 후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고백했고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따뜻했고 자유로웠다. 서연의 부모님 박철수, 김영희 선생님은 서연의 양부모님이셨지만 그 어떤 친부모보다도 서연에게 깊은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그분들의 소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집에서 나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어렴풋이 느꼈다. 그곳은 김씨 가문의 대저택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다. 서연과 진지한 관계가 된 후 나는 조심스럽게 가족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서울 강남의 우리 집은 그날따라 더욱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가족들은 겉으로는 서연을 반갑게 맞는 듯 보였지만 서연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집 딸이야? 사업하는 집안인가? 아니다, 입양하라고 하더구나.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하신다고 들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가문과는 격이 맞지 않아. 민준이가 어쩌다 저런 애를 만났지?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늘 그랬듯이 침묵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음 날 나는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한강공원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서연은 어리둥절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서연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왜 그래, 민준아?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젯밤 가족들의 태도를 보고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깨달았다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준아, 결혼하자.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고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가족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자 예상대로 반응은 싸늘했다. 특히 조부 김성철 회장님과 아버지 김태우는 경노했다. 어떻게 우리 가문의 장남이 그런 배경도 없는 애와 결혼하겠다는 거냐. 그들은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처음으로 가족에게 내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저는 서연이와 결혼할 겁니다. 가문의 허락이 아니라 저의 선택입니다. 가족들은 충격받은 듯했지만 이내 전략을 바꿨다. 체면 때문이었다. 좋다. 결혼은 허락하겠다. 하지만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 부모님 이야기는 일절하지 마라. 그들은 서연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싶어 했다.
나는 그런 결혼식을 원치 않았다. 서연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결혼하자.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결혼식이야. 가족들도 다 동의했어. 서연은 조금 서운해하는 듯했지만 내 진심을 느끼고 동의해 주었다.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한옥을 빌려 둘만의 소박한 전통 혼례를 올렸다. 따뜻한 햇살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 진실되고 아름다웠다. 결혼식이 끝난 후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다. 예상대로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그들은 외부에는 원래 계획했던 소규모 예식이었다고 둘러댔다. 체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들이었다. 결혼 후 나는 서연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지만 자금과 인맥이 부족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했다. 대학 시절 쌓았던 지식, 그리고 비록 형식적일지언정 김씨 가문의 장남으로서 얻었던 인맥, 물론 가족에게는 철저히 숨겼다. 서연은 나의 도움을 고마워했지만 재정적인 지원은 극구 사양했다.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일궈내고 싶은 꿈이야. 민준아, 네가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의 강인함과 독립심은 나를 더욱 매료시켰다. 결혼 후 첫 명절 혹은 연말 가족 만찬이었을 것이다. 기억이 흐릿하다. 김씨 가문의 대저택은 여전히 차갑고 가족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서연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가족들은 우리 부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 사촌 김준수만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안부를 물을 뿐이었다. 만찬이 끝난 후 김태호 아버지는 나를 서재로 불렀다. 김성철 회장님도 함께 계셨다. 분위기는 싸늘했다. 민준아, 너는 당분간 회사 일에서 손을 떼라. 아버지의 말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삼촌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쪽으로 힘을 실어줄 생각이다. 너는 결혼 준비에 바빴으니 당분간은 쉬도록 해라. 나는 반발했다. 아버지, 저는 지난 2년간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서연이와의 결혼 때문에 회사를 소홀히 한 적 없습니다. 김성철 회장님이 싸늘하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회사를 생각하는지는 내 결혼으로 충분히 알았다. 가문의 명예는 생각지도 않고 그런 배경의 아이와 결혼해서 우리 이름을 더럽혔지. 게다가 그 아이의 장난 같은 사업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들은 서연의 사업을 장난이라며 비웃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연이 사업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연이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나는 뛰쳐나왔다. 어머니가 따라 나왔지만 나는 그녀의 부름에도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여전히 서재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물었다. 이게 가족을 대하는 방식인가요? 김태호 아버지는 비웃었다. 내가 우리 가문과 같은 위치에 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회사를 달라는 것이 아니었다. 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제 할 말은 다 했다. 나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어머니만이 간신히 전화를 받아 울먹이며 사태를 키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뿐이었다. 서연은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의연했다. 민준아, 우리 그냥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 나는 동의했다. 복수보다는 평화를 택하기로 했다. 몇 날 며칠을 방황했다. 평생을 바쳐 준비했던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상실감은 컸다. 그때 서연이 내게 손을 내밀었다. 민준아, 우리 회사에서 일할래. 내 인맥과 경험이 꼭 필요해. 나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연의 회사, 작은 사무실은 활력이 넘쳤다. 젊고 열정적인 직원들, 수평적인 분위기. 김씨 가문의 경직된 회사와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서연의 사업적 감각과 직원들을 이끄는 리더십에 깊이 감탄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지식을 서연의 사업에 쏟아부었다. 김씨 가문의 장남이라는 배경은 비록 가족에게는 버림받았을지언정 외부에선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했다.
나는 서연의 플랫폼 사업이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서연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나의 지원이 시너지를 일으켰다. 서연의 사업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성장했다. 지역 생산자 직거래 플랫폼은 전국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사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언론에서는 서연을 떠오르는 젊은 사업가라며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했다. 아니, 김씨 가문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되었다. 서연의 사업은 매달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우리는 서울 도심의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으로 회사를 확장했고 넓고 쾌적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다. 그분들은 늘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반면 김씨 가문의 사업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김태호 아버지와 삼촌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신사업, 시대착오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와 이해도 낮은 신기술 인수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업계에는 김씨 가문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한때 위세를 떨쳤던 김씨 가문의 이름은 이제 조롱거리가 되었다. 약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김씨 가문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때 어머니 최윤희 여사에게서 서연에게 연락이 왔다. 서연은 당황하며 내게 말했다. 어머니가 점심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연락하셨다는 것이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왜 이제 와서 연락하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모든 것이 오해였다며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서연은 내게 상의했고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씁쓸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 나는 결심했다.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주기로. 나는 서연에게 김씨 가문 모두와 함께 만날 것을 제안했다. 서연은 내 복수심을 걱정했지만 결국 내 뜻에 따라주었다. 약속된 날, 우리는 김씨 가문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1년 만에 찾은 집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예전만큼 위압적이지 않았다. 문을 열자 최윤희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김태호 아버지와 김성철 회장님,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1년 전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식사가 끝난 후 김태호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준아, 서연아, 사실은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다. 그는 삼촌의 신사업 실패와 막대한 손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래서 말인데, 민준아, 네가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이 회사를 맡아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서연이 내게 사업 조언을 좀 구하고 싶구나. 김성철 회장님도 거들었다. 서연이 내 사업 수완은 익히 들었다. 젊은 감각으로 우리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다오. 나는 그들의 염치 없음에 할 말을 잃었다. 불과 1년 전 나를 내치고 서연을 모욕했던 사람들이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회장님,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1년 전 저희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내치셨던 분들이 아닙니까? 서연이 사업을 장난이라 비웃고 우리 가문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던 분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저희는 이미 김씨 가문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저희만의 회사를 일궈냈고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서연이가 우리 가문과 같은 위치에 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저는 이제 회장님과 아버지께서 저희와 동등한 위치가 되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아버지와 최윤희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성철 회장님은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다. 네 이놈! 내가 지금 누구에게 그런 망발을 하는 것이냐? 내가 감히 네 조부에게. 그는 상속권 박탈을 들먹이며 서연에게 나를 설득하라고 위협했다. 내년이 민준이를 꼬드겨서 우리 가문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냐? 내 상속권은 물론이고 내년 사업도 이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만들어주마. 서연은 떨렸지만 내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과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은 회장님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이런 식으로 연락하거나 협박하시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장님, 아버지,
체면은 저희가 아니라 회장님과 아버지께서 차리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대저택을 나섰다. 뒤에서 가족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자 서연은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쉬었다. 잘했어, 민준아. 정말 잘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김씨 가문에서는 쉴 새 없이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나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냈고 아버지는 화를 냈고 조부 김성철 회장님은 변함없이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다. 서연에게도 어머니의 연락을 차단하라고 했다. 서연은 내 복수 방식이 조금 지나쳤다고 말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촌 김준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가족들의 상황을 전해주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나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김성철 회장님이 나를 가문과 회사에서 완전히 제명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다. 평생을 김씨 가문의 일원으로 살았고 그 회사를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집에 돌아온 서연은 나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민준아, 가족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나는 전적으로 지지할 거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나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니, 서연아. 나는 이제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 그들의 독성에서 벗어나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리고 나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어. 바로 너야. 서연은 감동한 듯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김씨 가문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듯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안 돼.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면 널 다시 버릴 거야. 넌 그들에게 짓밟히는 문지방이 될 뿐이야. 서연은 내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서연에게 김준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서연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는지 신기해하며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내게 먼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연결했다. 김준수는 망설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형수님, 저희 회사 정말 심각해요. 업계에서 신뢰도가 바닥이에요. 제때 결제도 못하고 이대로는 정말 끝장이에요. 그는 서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서연의 회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서연의 이름으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준수 씨,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으셨어요? 저희는 김씨 가문과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김준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잠시만요. 수화기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김성철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처음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연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내 목소리가 변했다. 박서연 씨, 내년이 민준이를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 둘 다 회사에서는 물론이고 상속에서도 완전히 제외될 것이다. 알겠느냐? 나는 서연이 불편해하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이 드라마를 끌고 싶지 않았다. 나는 서연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아 들었다. 회장님, 그런 협박은 통할 사람에게나 하십시오. 지금 협박당해야 할 쪽은 저희가 아니라 회장님 쪽 아닙니까? 몰락해가는 회사나 걱정하십시오. 김성철 회장님은 내 목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아, 내 손자, 미안하다. 다 늙은이 조부를 용서해다오. 나는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역겨움을 느꼈다. 늦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저나 제 아내에게 다시는 협박하거나 괴롭히지 마십시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에게 물을 가져다 주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이 전화로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는 김씨 가문과 완전히 영원히 연락을 끊기로 했다. 몇 달이 흘렀다. 김씨 가문에선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의 경고가 통한 것 같았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서연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나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일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서연이 임신한 것이다. 우리는 곧 부모가 된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 이후 서연은 더 이상 김씨 가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고
편안하게 태교에 집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아직 누구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어느 날 서연의 사업 초기부터 투자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강현정 대표님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서연에게는 멘토이자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다. 강 대표님은 우리 둘 모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함께 만나자고 했다. 우리는 그녀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다. 강 대표님은 김씨 가문 회사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업계에서 아무도 그들과 거래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김씨 가문 측에서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며 서연의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것이다. 박서연 대표가 우리 며느리인데 우리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다. 박 대표의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서연의 명성을 악용하여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강 대표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에게 사실인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다. 서연은 그들의 뻔뻔함에 경악했다. 자신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내쳤으면서 이제 와서 자신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 서연의 이름을 도용하다니. 우리는 강 대표님께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 대표님은 김씨 가문과 엮이는 것은 우리 회사 평판에도 좋지 않으니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다. 우리는 하루 동안 고민했다. 김씨 가문의 행동은 명백한 사기이자 명예훼손이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엮여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김씨 가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했다. 서연은 내가 사촌 김준수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임신한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김준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우리가 김씨 가문이 서연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는 법적 조치가 가능한 심각한 문제라고 썼다. 하지만 우리는 소송 대신 공개적으로 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몇 분 만에 김준수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는 가족들이 서연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 다음 날 나는 내 개인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씨 가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저 김민준과 제 아내 박서연은 김씨 가문과 어떠한 사업적, 개인적 관계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김씨 가문이 저희의 이름이나 저희 회사 플랫폼의 명성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면 그것은 저희와 무관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글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업계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다.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김태호 아버지와 김성철 회장님 측에서는 내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등 거짓 해명을 내놓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실임을 확인해주자 김씨 가문 회사는 말 그대로 폭삭 주저앉았다. 이미 기울던 사업에 치명타가 가해진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자 나는 서연에게 당분간 모든 일에서 벗어나 친정 양부모님 댁에서 쉬라고 권했고 서연은 동의했다. 그녀가 이 혼란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왜냐하면 김씨 가문은 모든 것을 잃자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내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서연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그 때문에 나를 가문에서 제명하고 상속권도 박탈했다는 허위 사실이었다. 아즘 그들의 주장은 곧바로 반박당했다. 김씨 가문의 한 투자자가 횡령 증거를 요구했고 당연히 그들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김씨 가문의 자멸적인 소셜미디어 게시 이후 상황은 잠잠해졌다. 서연도 곧 회사로 돌아올 것이다. 그녀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동안 벌어진 일들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녀가 충격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부디 이 모든 일이 서연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유독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업데이트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한다. 몇 달이 지났고 다행히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다.
서연에게 김씨 가문의 마지막 발악 횡령 주장에 대해 이야기해주자 그녀는 오히려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그녀는 이미 그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김씨 가문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 최윤희 여사는 어떻게 알았는지 서연의 임신 소식을 접했다. 우리의 개인 전화는 모두 차단당했으니 회사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고 문자, 이메일도 보냈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자 어느 날 밤 예고 없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만취한 상태였다. 우리는 그녀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안으로 들였다. 어머니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 우리의 공개 선언 이후 회사가 완전히 망했고 빚을 갚기 위해 많은 것을 정리해야 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김태호 아버지와 삼촌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생겨 이제는 따로 살고 있으며 김성철 회장님과 다른 가족들은 시골집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그녀는 울면서 우리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제발 손주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자신은 아버지를 떠나서라도 우리의 삶에 끼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술에 취해 분별력이 없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와 회장님이 서연이 이름을 팔고 다닐 때 저희를 모욕하고 내칠 때 그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왜 저희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는 그분들과 함께 있어야 할 분입니다. 어머니는 통곡하며 매달렸지만 우리는 단호했다. 어머니의 가방에서 주소록을 찾아 새로운 거처 주소를 확인하고 그녀를 위해 택시를 불렀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남겼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술에 취한 어머니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사촌 김준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다.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고 서연에게서 배우고 싶다고 했다. 김준수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비교적 정상적인 아이였기에 우리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력서를 보내라고 했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김씨 가문에게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김준수는 동의했다. 서연은 이제 임신 9개월째에 접어들었다. 만삭의 몸으로 일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고 우리 둘 다 이 서울이라는 공간, 김씨 가문과의 악몽 같은 기억이 서린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정했다. 이제 곧 이사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유독한 과거는 뒤로하고 다가올 아이와 함께 우리만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진짜 가족과 함께.